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 왕자네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맞대결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이선 자원들의 대거 이탈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과 백승호의 부상으로 중원의 창의성이 사라졌죠. 손흥민은 전개와 마무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주민규가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선의 박스 침투와 연계가 부족해 공격 루트가 다소 단조롭습니다. 또한 파이널 서드 진입 후의 패턴도 제한적이고 전개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경기력에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매치 11경기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력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요르단은 최근 팔레스타인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6경기 연속 무승 5무 1패로 결정력 부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르단은 나시프, 아라랍, 아부알라디 등 3백을 중심으로 한 500전술로 강력한 수비를 자랑합니다. 하프 스페이스 차단에 능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공격은 롱볼과 빠른 전환 플레이에 의존하는데 알타마리와 알라이맛의 스피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빌드업의 핵심이었던 아메르 자무스가 결장하면서 중원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4대가 그 자리를 메우며 수비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점유율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창의성 부족으로 인해 다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요르단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한 방을 노릴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실점 운영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대한민국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지만 1점차 승부로 예상이 됩니다. 추천픽은 요르단 1프렌, 1.5프렌 승 언더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맞대결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예선에서 13경기 중 11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며 직전 바레인전에서도 2대0 완승을 거두며 본선 진출을 일찍 확정지었습니다. 일본은 3-4-2-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쿠보, 가마다, 미토마, 이토 등 다양한 공격 자원을 활용해 유연한 전환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24득점, 경기당 평균 3.43득점으로 고효율을 자랑하며 수비에서도 11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원과 수비 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며 모리타의 결장은 아쉽지만 다나카가 그 자리를 잘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직전 중국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전력은 다소 하향세에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며 공격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알도사리를 제외한 확실한 공격 자원이 부족하고 수비진의 핵심인 카데시와 압두라미드가 이탈하면서 라자미와 알샨키티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중원에서는 알가미디, 야히야, 알주웨이르가 점유율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고 전방 압박 없이 롱볼 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의 점유 중심 전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전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고 수비진 이탈로 전술적 대응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일본은 멀티 득점이 가능하며 사우디의 수비 집중력을 고려했을 때 언더 흐름도 충분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천은 일본 승 언더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과 호주의 예선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3차 예선 진출을 간신히 따냈지만 실력 면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전에서 0대1로 패배한 것을 포함해 2승 5패로 조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공격진의 생산력 부족인데요. 장위닝을 활용한 최전방 전개가 무기력하게 흐르며 유효 슈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후방 빌드업 비중은 64.7%에 달하지만 측면과 이선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고 파이널 서드 점유율은 23.5%로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우레이, 린 양밍, 브라우닝 등 핵심 자원의 부상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한 상태입니다. 결국 실점을 억제하는 수세적 운영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호주는 포포비치 감독 체제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 일본,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점유율을 우세하게 가져가며 경기 주도권을 쥐었고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는 5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바인의 더블골과 보렐로, 구윈,
벨루필레이 등의 다양한 득점 루트가 활발하게 가동되었죠. 호주는 측면 활용 비율이 67.3%로 매우 높고 박스 안 슈팅 비율도 51.2%로 뛰어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중원의 어바인과 오닐의 조합을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점유율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수비도 견고한 편입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멀티 득점 가능성도 높습니다. 호주의 점유율, 전개 속도, 박스 안 결정력 모두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습니다. 중국은 주요 자원의 이탈과 빌드업의 단절로 인해 실점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호주는 멀티 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버 2.5 역시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가 많지 않아 호주 승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천픽은 호주 승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의 3차 예선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란은 홈에서 절대적인 강세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최근 11경기에서 9승 2무를 기록하며 홈 15경기에서 13승 1무 1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수비진은 하르다니, 카나아니, 칼릴자데, 모하마디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중원은 채시미와 고도스가 중심이 되어 팀을 이끕니다. 공격진은 자한바크시, 가에디, 모헤비가 아즈문을 지원하며 직선적인 침투와 전방 압박 중심의 전술을 펼칩니다. 특히 고도스의 키패스 능력은 빌드업의 핵심인데 이란의 공수 조직력과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고 홈 경기에서 그 강점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3경기에서 무패 2승 1무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공격력에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는데 상대의 퇴장 덕분이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5득점에 불과하고 전방에서 창의성 부족이 득점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죠. 수비는 아슈르마토프, 쿠사노프, 압둘라에프가 300을 이루고 사이피에프와 알리조노프는 윙백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원은 카흐마로베코프, 슈크로프가 중심을 잡고 전방은 쇼무로도프가 맡고 있는데 쇼무로도프는 고립되는 빈도가 많고 이선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전술적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란은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이 뛰어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쇼무로도프의 고립과 이선의 창의성 부족으로 전술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죠. 이란은 멀티 득점 가능성이 높고 점유율과 빅찬스 생산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을 압도할 전망입니다. 추천픽은 이란 승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하시거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 적중률이나 조합 때문에 고민이신 분, 조합이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조합 짜시는지 보고 싶은 분 모두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상한 가입비나 유료픽으로 돈 날리지 마시고 정보를 꾸준히 얻어 베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조합을 짜는지 같이 보면서 연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점이나 결장 정보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정보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